살다 보면 유독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그런 사람 말이죠.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헤어지고 나면 온몸이 축 늘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혹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참고 견디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화를 내며 따지기도 하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마음속은 이미 폭풍우가 치는 바다처럼 어지럽고 밤잠을 설치며 복수하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한 방 먹이는 통쾌한 장면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려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복수는 따로 있습니다. 내 입을 굳게 다물고 그 사람의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것을 가장 강력한 손절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화를 내는 대신 침묵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가장 강력한 방법인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 밑바닥에는 보상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상처받았으니 너도 그만큼 아파야 한다는 마음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균형 추구라고 부릅니다. 나만 아프면 억울하니까 상대방도 똑같이 아프게 만들어서 균형을 맞추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또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정의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상대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상대에게 화를 내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내가 아직 그 사람에게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화를 내는 동안 나의 소중한 감정 에너지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향해 흘러갑니다. 마치 상대방과 연결된 튼튼한 밧줄을 내가 꽉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줄을 당기면 상대도 당기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화를 내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더 병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정당한 분노였을지 몰라도 그 분노를 계속 곱씹고 표출하다 보면 내 안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상대를 원망하며 복수를 상상하고 낮에는 그 사람과 싸웠던 장면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하며 더 나은 반박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시간 동안 정작 나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상대를 비난하며 얻는 일시적인 쾌감은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결국 내 마음만 더 새카맣게 타버릴 뿐이지요. 진짜 손절은 그 사람에게 줄 에너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말을 하든 더는 신경 쓰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이별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내가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 또한 너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나쁜 사람을 상대하느라 똑같이 나쁜 말을 뱉고 화를 내다 보면 어느새 내 모습도 내가 싫어하던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무례하고 이기적이라서 싫었는데 그 사람과 싸우느라 나도 점점 무례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간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지요. 상대를 미워하느라 결국 내가 미워하던 그 모습이 되어버린다면 과연 누가 진 것일까요? 결국 나 자신입니다. 니체가 말한 가장 무서운 손절법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상대를 내 인생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상대방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거나 따지는 것은 여전히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다릅니다. 완전한 무관심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또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상대가 예의 없고 무례하게 군다고 해서 나까지 무례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함부로 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품위 있게 입을 다물고 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철학이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승리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배신과 모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했지요. 그의 명상록을 읽어보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화를 낼 이유가 없다. 이 얼마나 높은 경지입니까? 상대를 용서하거나 이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행동이 내 마음을 흔들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어있는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절대 티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너랑 안 본다고 선언하거나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SNS에 저격성 글을 올리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런 행동은 상대에게 나 지금 너 때문에 힘들다. 나한테 관심 가져달라라고 광고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관계 단절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사람일수록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사과하기를 바라거나 미안해하기를 바라거나 적어도 뭔가 반응을 보이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기대 자체가 아직 상대에게 마음이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신 안개처럼 서서히 멀어지세요.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연락이 오면 답장을 조금씩 늦게 하십시오. 예전에는 몇 분 안에 답장했다면 이제는 몇 시간 후에, 그 다음에는 하루 후에 점점 간격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만나자는 제안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집안일이 있어서요. 구체적인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고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상대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내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인지, 정말 바빠서 그런 것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이 흐르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어느 순간 연락도 뜸해지고 만남도 없어지고 결국 남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관심입니다. 진정한 무관심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잘 살든 못 살든 나를 욕하든 칭찬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사업에 성공하든 건강이 나빠지든 그 어떤 소식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것보다 무관심한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미움은 여전히 관심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 방에 그 사람을 위한 의자를 치워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비워두었던 정신적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래된 친구와 연락을 다시 하거나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침묵의 시간을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도 인간관계에 대해 비슷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 친할 때는 진심으로 친하되 멀어질 때는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깊습니다. 관계를 끊을 때는 깨끗하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말고 끊으라는 뜻입니다. 원망도 미움도 분노도 다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것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나쁜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셨지요.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상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완전한 무관심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 쓰던 정신적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에게 쓸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삶이 훨씬 평화로워졌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늘 자기 자랑만 하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만나면 돈 얘기나 자식 자랑뿐이었죠. 그래서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해도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섭섭하더라고요. 30년 우정이 아깝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친구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라는 걸요. 이제는 그 친구 소식을 들어도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무관심의 힘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무관심으로 채운 시간이 약입니다. 계속 상대를 생각하고 미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100년이 지나도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무관심해지면 생각보다 빨리 마음이 회복됩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고 무관심해진다고 해서 상대방이 꼭 반성하거나 후회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상대는 내가 사라진 것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알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침묵과 무관심은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니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상처는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에게 더 오래 남는다. 상대방은 이미 나를 잊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때 받은 상처를 곱씹으며 고통받고 있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그만 놓아주십시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망은 결국 나를 갉아먹는 독일 뿐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내 소중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그 사람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 보세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화창한 봄날 산책하는 것, 손자 손녀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오래된 친구와 차 한잔 마시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가장 우아한 작별 인사가 될 것입니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 흔적 없이 멀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품위 있는 이별입니다. 상대방은 나중에 문득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라지고 나니 그제야 내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이미 내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한 사람, 이제는 조용히 놓아줄 준비가 되셨나요? 섣불리 화를 내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짧게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